뉴저지주에서 종교적 경제적 이유로 할로윈 퍼레이드 행사를 취소하는 학군이 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허위 신고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자격 강화 방침에 따라 H-1B 자격 기준의 범위가 대폭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의 패키지 법안 서명에 따라 대출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 밀치기와 폭행 등 지하철 내 중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현대차그룹과 뉴욕 자동차 딜러 협회가 공동으로 뉴욕시 내 자동차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클리닉을 운영하며 도난 방지 장치를 배포했습니다. 뉴저지 톨비가 4년간 매년 인상되며 교통혼잡세와 더불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맨해튼의 한 은행 금고에서 고객이 10시간 가까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한인들의 최대 축제, 추석 대잔치가 우천으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오는 10월 28일 오버팩 공원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풍성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푸드벤더 참가자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축제 당일 주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고자 하는 푸드트럭, 개인, 요식업소들을 환영합니다. 메뉴별로 선착순 마감하오니 서둘러 뉴저지 한인회에 신청하세요. 두 번째, 비즈니스 벤더 참가자 신청도 추가로 받습니다. 축제 당일 홍보, 판매, 이벤트, 상담, 등록, 시연, 체험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과 업소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뉴저지 한인회에 신청하세요. 세 번째, 우리나라 한복 콘테스트. 축제 당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신 주민분들께는 실속 있는 한가위 선물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항공권 티켓 2매와 가전제품들 등 어마어마한 양의 경품과 무료 선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사가 우천으로 인해 2차례 연기된 만큼 뉴저지 한인회가 주민분들께 술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버팩 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 내에서 할로윈 프레이드 행사를 취소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할로윈 의상을 살 여유가 없는 가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약 20% 학생들이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참여하기를 꺼리는 할로윈 행사 대신 가을 축제 행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정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내에서 할로윈 퍼레이드 행사를 취소하는 학군이 늘고 있습니다. 뉴저지 메이플우드에 위치한 학군이 올해 할로윈 당일 각 학교에서 진행하던 할로윈 퍼레이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널드 테일러 사우스 오렌지 메이플우드 학군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최근 각 학교의 교장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할로윈 코스튬을 입고 기념하는 퍼레이드 행사는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방과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진행토록 하는 것이 맞다는 응답이 우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년 진행되는 할로윈 퍼레이드는 아이들의 커스튬을 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가족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 유대교인, 무슬림 등 종교를 가진 아이들의 종교적 신념과 문화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필 머피 주지사는 SNS를 통해 학교 내 할로윈 행사를 취소한다는 말이 진짜냐고 반문하며 아이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없냐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메이플우드 학군의 한 학교는 교내 할로윈 행사를 전격 취소한 바 있으며 세스보이든 초등학교 측은 전교생 가운데 약 5분의 1이 다양한 이유로 할로윈 행사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로 할로윈 퍼레이드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배제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많은 학교가 할로윈 대신 가을 축제 형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10대 한국 청소년이 프로그램 지역 관리자의 허위 신고로 미국에 온 지 2달 만에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히는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학부모 조모 씨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아들이 한 유학원의 소개를 받아 미국 내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S사의 주선으로 휴스턴 인근 소도시인 뷰몬트 지역 내 홈스테이 가정에 지난 8월 4일 입주했습니다. 어머니 조 씨에 따르면 아들이 입주한 홈스테이 가정에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20여 마리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였으며 위생 상태 역시 엉망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 부부는 조 씨의 아들에게 집안의 온갖 잡일부터 반려동물 배설물을 치우는 일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 달 반 만에 다른 홈스테이 집으로 옮겼는데 조 씨 아들이 들어간 두 번째 홈스테이 가정에는 젊은 부부 사이에 7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조 씨 아들은 7세 남아를 동생처럼 돌봐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했지만 이 가정의 엄마는 조 씨 아들이 남아를 만진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한국에서 해당 가정에 이메일을 보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린 동생들을 돌봐온 아들이 어린아이에 대한 친근감을 한국식으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7세 남아의 엄마라는 이 여성은 자신이 어렸을 때 15세 청소년에게 성추행을 당한 전력이 있어 30년 동안 힘들었다는 답변으로 아들의 성추행을 단정지었다고 황당했습니다. 결국 홈스테이 프로그램 관리자의 집에 임시로 머물게 된 조 씨의 아들은 이번엔 3주가 넘도록 학교를 가지 못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었고 지역 관리자는 그에게 사람들과 교류할 것을 집요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다 조 씨의 아들이 혼자 있게 해달라, 짜증나 죽겠다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경찰에 이 학생의 자살 충동이 의심된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5일 경찰 5명이 출동해 조 씨의 아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응급실을 거쳐 다음 날 조 씨의 아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입니다. 아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한 어머니 조 씨는 휴스턴 지역의 강주한 목사 등에게 아들을 돌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적 후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19일 서둘러 미국에 온 어머니 조 씨가 병원에 가서야 아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고 담당 의사로부터 아들은 자살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정상이다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멀쩡한 아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는 소식에 놀라 부랴부랴 텍사스로 향하는 조 씨에게 단체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환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3일 한국으로 귀국한 조 씨는 휴스턴에서 아들을 달래며 끔찍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휴스턴 총영사관으로부터 충분한 영사 조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모자에게 도움을 준 휴스턴 지역의 강주한 목사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기관이 학생들이 머물 홈스테이 가정의 위생 및 환경 상태, 호스트의 정신적 문제 등 배경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신청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H-1B 자격 기준이 되는 전문직 범위가 대폭 좁아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에 H-1B 현대화 등을 위한 개선 방안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자격 요건을 간소화하고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은 이번 제안이 H-1B 신청 자격을 더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H-1B 신청 자격에는 학위, 전문성이 직위와 직접 연관돼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일반 학위로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전문직이 아니라고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컴퓨터 공학 직업으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 역시 직접 연관 있는 학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전공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H-1B를 발급할 수 없다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전문직 비자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려는 방향이라며 H-1B 신규 신청은 물론 학위와 직접 연관 없는 직업으로 H-1B를 연장하려는 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아마존, 메타 등 대기업들은 많은 직원의 비자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H1B 추첨 시스템도 청원 기업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최근 당첨 확률을 높이려 페이퍼 컴퍼니 등을 활용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방침입니다. 이외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졸업 후 현장 실습, OPT 프로그램으로 구직 중인 유학생이 H1B를 받을 때까지 OPT를 연장해주는 캡 종료 시한도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됐지만 H1B 수속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감안해 이듬해 4월 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또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도 H1B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창원자는 고용인, 수혜자는 직원이어야 한다는 문구도 삭제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서민주택 건설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한 총 3개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 내 서민주택을 짓는 집주인은 대출이나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 다가올 주택을 보수하는 집주인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뉴욕의 주거난에 비춰볼 때 이번 법안 패키지에 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모든 뉴요커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저렴한 집에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회와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총 3개의 패키지 법안은 먼저 뉴욕시 등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의 예산 사용처를 대폭 넓히게 됩니다. 서민주택이나 이와 연관된 투자를 할 경우 대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 구입 예정자의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해 다운페이를 보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다운페이 보조는 연방 기금을 통해서만 제공 가능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직접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주택개발공사의 채권 한도를 10억 달러 늘립니다. 기존 한도는 180억 달러로 2024년 중반쯤 고갈될 전망이었습니다. 뉴욕시는 즉시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렌트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며 시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인 주택 건설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민주택이 지어진 뒤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개수, 보수 때에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뉴욕시 지하철 선로에서 밀침, 폭행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통계에서도 지난달 뉴욕시 지하철 내 중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뉴욕시경이 발표한 9월 지하철 범죄 통계에 따르면 한 달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중범죄는 총 45건으로 37건을 기록했던 작년보다 21.6%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에서 9월 누적 건수로 비교하면 2.7%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총 411건이, 올해는 422건이 집계됐습니다. 실제 지난달 지하철 내에서는 밀침, 폭행 등의 사건이 빈번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9월 1일 할렘 116 스트리트 역에서는 60세 여성을 지팡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12일에는 맨하탄 68 스트리트 헌터 칼리지 역에서 74세 남성이 밀쳐져 척주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달 11일 뉴욕을 찾은 한인 여행객이 흑인 소년에게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하철을 기다리던 여성을 선로로 밀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고 피해 여성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여성은 달리는 지하철에 머리를 부딪혔고 의식을 잃어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이를 본 행인들은 피해 여성을 들어올리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타임스퀘어역에 로봇 경찰을 투입하기도 했는데 새벽에만 순찰하는 점, 개찰구 밖에서만 활동한다는 점 등에서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범죄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지난 9월 주요 범죄 건수는 17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5% 줄었습니다. 강도와 절도 건수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늘면서 여러 도시에서 현대차 그룹을 대상으로 자동차 절도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현대차 그룹과 뉴욕 자동차 딜러 협회가 공동으로
뉴욕 시내 자동차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클리닉을 운영하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물론 도난 방지 장치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켄터키주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도난사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미국 내 현대차 그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과 시애틀, 샌디에이고, 볼티모어, 시카고 등지에서 현대차 그룹을 대상으로 자동차 절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이에 합류하는 도시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뉴욕시에서 현대차 절도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현대차 소유주들에게 무료로 도난 방지 시스템을 나눠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에릭 애담스 시장은 급증하는 차량 도난 범죄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하며 차량 도난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은 의외로 간단하며 이를 막을 수 있는 클리닉이 운영되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및 그레이터 뉴욕 자동차 딜러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도난 방지 클리닉 운영 행사는 이번 주말인 28일과 29일에 퀸즈 그레이트 뉴욕 자동차 딜러 협회 자동차 교육 훈련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3년에서 2022년에 제주된 현대차 소유주는 해당 기간 클리닉에 방문해 전문가들로부터 자동차 도난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현대차를 소유했을 경우에는 현대차 측이 제공하는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를 선착순으로 무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올 들어 뉴욕 시내 차량 절도 범죄는 전년 대비 약 20%가 급증한 바 있으며 소셜미디어 내에 현대차 챌린지가 유행할 정도로 현대차 잠금 장치 해제가 쉬운 것으로 드러나 법적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뉴저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가 2020년 이후 네 번째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불편한 주민들은 자동차 보험료의 가스비에 통행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정지영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운전자들이 토를 지나며 납부하는 통행료가 2020년 이후 벌써 네 번째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의 경우 2020년 이후 이미 세 차례나 통행료가 올랐지만 조만간 또 오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당국은 오늘 26억 달러가 넘는 예산안에 승인했습니다. 이어 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톨비를 3% 인상키로 합의했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당국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외 나머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통행료를 결정하는데 지난 4년간 매년 한 차례씩 꾸준히 톨비가 인상되어 온 셈입니다. 오늘 진행된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44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안 그래도 내년 봄부터 맨해튼 교통혼잡세까지 납부해야 하게 되는 입장에서 톨비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의 경우 이미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통과하기 위해 17달러에 달하는 톨비를 내고 있으며 여기에 맨해튼 교통혼잡세에 뉴저지 턴파이크 톨비까지 인상되면서 차량을 운전하기가 겁난다는 반응입니다. 여전히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뉴저지 내 톨비까지 인상될 계획이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어제 저녁 맨하튼에 위치한 자신의 금고를 찾았던 한 남성이 금고 잠금 장치 작동으로 10시간 가까이 금고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뉴욕시 소방국 대원들이 출동해 콘크리트 벽을 뚫으려고 시도했지만 이내 잠금 시스템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고 해당 남성은 오늘 아침에서야 금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하튼 월드 다이아몬드 타워에 위치한 은행 금고에 한 남성 고객이 10시간 가까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고에 갇힌 남성 고객은 어제 밤부터 밤새도록 월드 다이아몬드 타워 내 자신의 귀중품을 넣어 보관하던 은행 금고에 갔다가 저녁 8시 45분쯤 갑자기 금고 문이 닫혀 갇히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해당 금고는 뉴욕 보안 시스템 설치 업체 DGA 시큐리티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수많은 다이아몬드 디스트릭 사업가들이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존 호젠스 부서장은 해당 금고 시스템은 한번 닫히면 시스템 메커니즘이 작용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만 열 수가 있고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금고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금고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잠금 시스템을 작동하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금고에 갇힌 남성 고객의 신고를 받고 뉴욕시 소방국 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콘크리트 벽을 뚫으려는 과정에서 금속판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었고 금속 절단용 장비를 사용하려고도 생각했지만 이 경우 금고 내부의 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및 가스가 발생해 남성 고객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 잠금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방대원들은 금고 내부에 설치된 CCTV로 남성의 상태를 살피며 전화를 통해 소통하며 그의 컨디션을 체크했습니다. 오늘 아침 잠금이 해제되자마자 그는 금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으며 응급실로 이송돼 건강 체크를 한 뒤 풀려났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오는 11월 7일 치러지는 뉴저지 본선거를 위한 조기 투표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뉴저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기 투표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투표소별로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조기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에서는 포트리, 파라무스, 해켄색, 가필드, 티넥, 리버베일, 우드클립 레이크, 우드리지, 와이코프 등 총 9곳의 조기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조기 투표 집계는 사전에 이뤄지지 않으며 7일 예비선거 당일 투표가 끝난 뒤 조기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미국 등 국외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마약 밀수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한국 관세청이 이를 척결하기 위해 마약 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에서 여행자 기내 수화물 검사, 화물 가방 개방, 해체 및 파괴 검사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적발되는 마약 밀수 건수는 미국발이 가장 많은데 올해 약 10건 중 3건꼴로 미국에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적발 중량을 기준으로도 미국이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방문객 등에 대한 수화물 및 휴대폰 검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어서 한국 방문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9월 말 현재까지 501건, 총 493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 및 단속했습니다. 이는 일평균 2건, 건당 1kg에 가까운 마약 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분기 기준 건당 적발 중량은 연도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과 2022년 2월 및 8월에 가정연합의 유관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이 연 행사에서 각각 10분 안팎의 영상메시지 형식 강연을 해 50만 달러와 100만 달러 그리고 또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즉 30분 강연에 250만 달러를 벌어들인 셈입니다. 천주평화연합은 통일교 창시자인 고 문선명 전 총재와 한학자 현 총재가 2005년 설립한 민간단체로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통일교에 따르면 이들 신자 수는 한국에서 30만 명, 일본에 60만 명, 미국 10만 명 등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에 달합니다. 그가 대선 후보의 소득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공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천주평화연합 연설로 강연료 55만 달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퀸즈 전철역에서 탑승객이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24일 오전 6시 30분경 7번 전철 노선 82스트리트 잭슨하이츠역 선로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역사로 진입하는 전동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인해 7번 전철 33스트리트 역부터 74스트리트역 구간 운행이 중단됐으며 오전 9시경 부분적으로 양방향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오전에는 이 전철 노선의 잭슨하이츠 74스트리트역에서 18세 승객이 플랫폼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선로 아래로 추락한 뒤 전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올 현재까지
뉴욕시 전철역에서 전철에 치여 목숨을 잃은 승객은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